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커 테이블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죠. 그 두 가지 전략, GTO, 게임 이론 최적화랑요. 익스플로이트, 그러니까 착취적 플레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GTO가 뭐고, 익스플로이트는 또 뭔지, 둘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아보고 제일 중요하게는 실제 게임에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할지 그 최적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GTO, 게임 이론 최적화. 이 기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죠. 간단히 말하면 GTO는 뭐랄까? 어떤 플레이어도 혼자서 자기 전략을 바꿔서 더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전략들의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내쉬 균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꼭 1대1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게임에도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아, 내쉬 균형이요? 네. 이 내쉬 균형 상태에서는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자기 GTO 전략대로만 하고 있다면 누구도 여기선 콜 말고 레이즈를 더 자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략을 바꿔봤자 추가적인 기대값, 그러니까 EV를 더 얻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게 딱 균형 잡힌 상태죠. 그렇군요. 특히 그 해접, 1대1 상황에서는 GTO가 거의 무적 전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GTO 쓰면 장기적으로 절대 안 진다고 하고 상대가 균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건 꽤 알려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해저업에서는 GTO무가 진짜 강력한 방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임, 그 멀티웨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6명이 치는 식스맥스 같은 거요. 멀티웨이에서는 내가 GTO 전략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GTO가 최적인데 왜 멀티웨이에서는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멀티웨이에서도 GTO 플레이어 본인이 자기 전략을 바꿔서 스스로의 EV를 더 높일 수는 없어요. 그건 내시균형의 정의니까요. 변함없죠. 근데 다른 플레이어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변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플랍에서 버튼이 오픈 레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스몰 블라인드에서 GTO 따라서 적절한 핸드로 플랫콜을 했다고 치죠. 근데 빅 블라인드에서 스퀴즈, 그러니까 다시 크게 레이즈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버튼 플레이어가 GTO 기준보다 3bet, 그러니까 스퀴즈 같은 거에 훨씬 자주 폴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빅 블라인드는 이걸 딱 보고 아싸! 하면서 더 넓은 핸드로 막 스퀴즈를 시도할 거란 말이죠. 버튼을 착취하려고요. 아, 그렇죠. 기회도 쉽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GTO 따라서 플랫콜했던 당신의 핸드들이 이 빅블라인드의 잦은 스퀴즈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자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버튼이 GTO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빅블라인드가 그걸 착취하는 것, 이 둘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작 GTO를 잘 플레이하고 있는 당신의 EV가 간접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두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내 플레이는 최적인데 다른 사람들끼리 뭔가 엇박자가 나면서 그 불똥이 나한테 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확실히 멀티웨이에서는 그냥 GTO 차트만 외워서 따라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상대방들이 어떻게 치는지 보고 대응하는 거, 그 익스플로이트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군요. 네. GTO 공부하다 보면 그 혼합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를 들면 솔버가 어떤 상황에서 에이스 퀸 오프숫, AQO 같은 걸로 80%는 3벳하고 20%는 플랫콜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걸 게임에서 어떻게 딱 맞춰서 하나 싶기도 하고 이 혼합 빈도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상대 헷갈리게 하려는 건가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오해가 생겨요.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완벽하게 GTO를 치고 있다면요. 솔버가 섞으라고 한 모든 액션들 있죠. 예를 들어 AQ로 3벳 하는 거랑 플랫콜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장기적인 기대값, EB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EV가 똑같다고요? 네. 만약에 3벳 EV가 플랫콜 EV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았다면 GTO 솔버는 굳이 EV 낮은 액션을 섞으라고 안 하고 그냥 100% 3벳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 80% 빈도 액션이 20% 빈도 액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20%짜리 액션을 하는 건 뭔가 좀 손해보는 거다. EV를 약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하지만 내쉬 균형 아래서는 아니에요. 두 액션의 가치는 같아요. 그럼 왜 섞냐? 솔버가 액션을 섞으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 특정 액션만 100% 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너무 예측이 쉬워져서 착취당할 빌미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액션을 적절히 섞어서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액션 빈도 자체가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옵션의 가치가 같다. 아, 그럼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GTO를 한다면 내가 AQO 3배 빈도를 80%가 아니라 뭐 50%로 하던 심지어 10%로 하던 물론 다른 핸드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요. EV 자체에는 손실이 없다는 말이네요. 물론 현실은 다르겠지만요. 정확합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달라요. 실제 상대는 완벽한 GTO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만약 당신이 특정 액션, 예를 들어 3벳을 GTO 빈도보다 훨씬 자주 한다. 그럼 좀 눈치 빠른 상대는 HUD, 그 통계 프로그램 있죠? 그걸 보고 당신 플레이가 불균형하다는 걸 금방 알 거예요. 아, 네, HUD. 그리고는 당신을 상대로 더 타이트하게 오픈하거나 아니면 더 넓게 4벳이나 플랫콜을 하는 식으로 당신의 그 높은 3벳 빈도를 바로 착취하려고 들겠죠. 심지어는 GTO를 더 잘하는 플레이어가 오히려 지는 좀 역설적인 상황도 생겨요. 자료에 나온 리버 상황 예시가 아주 재밌는데요. 네네. 플레이어 1은 GTO에 가깝게 하려고 해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블러프 비율이 좀 부족해요. 반면에 플레이어 2는 GTO 개념은 잘 몰라요. 그냥 리버에서 엄청 많이 폴드하는 경향이 있어요. GTO 기준에서 보면 크게 벗어난 플레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GTO를 모르는 플레이어 2가 우연히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블러프가 부족한 플레이어 1을 상대로는 과도하게 많이 폴드하는 플레이어 2의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착취 전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플레이어 1이 상대에 맞춰서 조정을 안 한다면 말이죠.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결과인데요. GTO에 더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우리가 익스플로잇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군요. 와, 그냥 GTO만 판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 같아요. 항상 상대 약점을 찾아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GTO는 복잡하고 완벽하게 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멀티웨이에선 이기는 걸 보장하지도 않는다면서 도대체 왜 GTO로 강구해야 하는 거지? 그냥 상대 약점 파악해서 익스플로잇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뭐 낮은 레벨 게임에서는 극단적인 익스플로잇만 잘해도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요. GTO 공부 이거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GTO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데요. 명백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핸드는 특정 상황에서 GTO상 100% 특정 액션, 뭐 폴드든 콜이든 레이즈든 그걸 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걸 모르고 다른 걸 한다. 그럼 GTO 아는 상대를 만나면 그냥 바로 EV를 잃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GTO 지식이 필요하죠. GTO를 어설프게 아는 건 오히려 잘못된 익스플로잇으로 이뤄져서 더 큰 손실을 부를 수가 있어요. 자료에서 나온 그 최소 방어 빈도, MDF 개념 오해가 딱 좋은 예시죠. 아, MDF요? 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팟 사이즈 뱃을 하면 무조건 50%는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55% 폴드하는 걸 보고 옳거니 50%보다 많이 접네? 그럼 내 모든 블러프로 팟뱃 때려서 착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만약 그 상황의 실제 GTO 폴드 빈도가 60%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55%만 폴드하는 상대는 당신이 너무 자주 블러프하는 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상대를 착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당하고 있는 거죠. 헉. 정확한 GTO 이해는 이런 치명적인 오판을 막아주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GTO를 알아야 상대가 GTO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벗어났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래야 올바른 익스플로잇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 GTO를 모르면 익스플로잇도 제대로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GTO는 훌륭한 기본값 전략 또는 안전망 전략이 됩니다.
특정 상대에 대한 정보, 리드가 전혀 없거나 어떻게 착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GTO에 최대한 가깝게 플레이하는 건 당신이 상대한테 착취당할 위험을 가장 줄이는 안전한 접근법이에요. GTO라는 기준점 없이 그냥 막연하게 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익스플로이트 하려고 하면 당신은 너무 취약해지고 노련한 상대에게 쉽게 공략당할 수 있습니다. 아, 명확해지네요. GTO가 그냥 이론적인 완벽함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익스플로이트 기준을 세워주고 또 정보 없을 때 나를 보호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군요. 그럼 이 두 가지 GTO랑 익스플로이트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좀 실용적인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네, 자료 보니까 이런 순환적인 학습 과정을 추천하더라고요. 첫째는 견고한 기본 전략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프리플랍 레인지나 기본적인 포스트 플랍 플레이 같은 거요. GTO 원칙에 기반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거죠. 자료에서 뭐 업스윙 포커 같은 학습 사이트 얘기도 하던데 이게 게임을 이해하고 상대 약점을 파악하는 기반이 된다고요. 그렇죠. 기본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익스플로이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요. 어떤 타입의 플레이어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파악하고 그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큰 팟에서는 절대 블러프 못하는 소극적인 상대를 만났다. 그럼 내 핸드가 좀 애매해도 과감하게 폴드하는 식의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상대 맞춤 전략. 그리고 셋째는 개선과 반복이래요. 익스플로이트 전략을 실전에서 써보면서 얻은 경험이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자기 기본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그리고 또 향상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 단계, 익스플로이트 전략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GTO 학습이랑 익스플로이트 학습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보완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균형이에요, 균형. GTO 이론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실제 테이블에서 상대 명백한 실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가치를 놓치게 되죠. 반대로 기본기 없이 그냥 익스플로이트만 하려고 하면 GTO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의 약점까지 간파해서 역으로 공략하는 그런 강한 상대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GTO를 배우는 이유는 뭐 이론적으로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익스플로이트하고 동시에 내가 익스플로이트 당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GTO는 우리가 포커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좀 단단한 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뼈대 같은 거고요.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 특히 막 감정이랑 실수가 뒤섞인 인간 상대를 만났을 때는 우리 수익을 진짜 극대화하는 건 종종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익스플로이트 플레이에서 나온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건 GTO를 더 깊이 할수록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익스플로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완벽한 GTO 플레이는 불가능하고 우리 상대 대부분 역시 GTO에서 벗어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주로 플레이하시는 게임 환경 있죠? 뭐 스테이크라든지 플레이어 성향 같은 거요. 거기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상대방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가장 큰 전략적인 누수, 리익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수많은 GTO 개념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깊이 파고들어서 숙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프리플랍 레인지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걸까요? 아니면 포스트 플랍에서 배 사이징 원리를 파는 걸까요? 블러핑 빈도를 조절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비 전략을 개선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게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딱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포커 전략의 핵심, GTO와 익스플로이트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